네,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비전 교육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준거 지향 평가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규준 지향 평가를 배웠었죠. 규준 지향 평가는 학습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학습자의 학습 결과, 학습 평가인 그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도출했었죠? 상대적 서열에 관심을 두었죠. 내가 학습한 결과물은 어떤 절대적인 점수이기보다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그 비교가 되는 집단의 어떤 상대방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내 점수가 80점이라고 하더라도 A 집단과 B 집단의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80점이라는 점수는 다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 90점대가 많으면 내 점수는 낮아지는 거고, 오히려 80점대 점수 애들이 더 없으면 70점대가 많으면 최고 점수 애들이 내가 80점의 점수는 80점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규준 지향 평가였습니다. 이때 규준은 비교가 되는 집단의 어떤 성적 분포도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오늘 관심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평가는 뭐냐면 준거 지향 평가입니다. 그럼 준거 지향 평가란 뭐냐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습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냐? 교육 목표의 도달 여부에 비교하여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준거 지향 평가는 준거를 지향하는 평가인데 혹은 준거 참조 평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준거를 참조해서 평가를 내린다. 이런 의미에서 준거 참조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준거를 보다 중요시 여기는 평가라 그래서 준거 지향 평가라고도 합니다. 학습자의 학업 결과를 어떻게 내겠다? 다른 학습자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고 있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교사가 세워놓은 교육 목표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 교육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적을 매기겠다. 그래서 그 성적은 어떤 절대적 점수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걸로 보겠죠. 여기서 준거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성취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성취 수준. 그래서 이 성취 수준 대비해서 성취 수준이 100이라면 과연 A라는 학습자는 이 100이라는 성취 수준에 어느 정도 결과에 도달하고 있냐? 100에 도달했냐? 90이냐? B는 A와 B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A와 이 100의 수준, 또 B와 이 100의 수준을 점검을 해서 어느 수준을 갖추고 있냐를 비교하는 것. 파악해내는 것이 바로 준거지향 평가다. 따라서 A와 B의 비교는 중요하지 않다. A가 이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지 안 도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다. 따라서 뭐 자격증 시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점수를 높게 얻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한자 자격증이라고 치면 한자를 1000자에서 예를 들면은 뭐 600자 정도 외우면 5급이다. 뭐 이렇게 수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준거지향 평가예요. 그게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 일정 수준만 부여하면 그 자격증을 다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준거지향 평가는 뭐다?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규준지향 평가도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이었죠. 어떻게 평가한다?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교육 목표 도달 여부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준거 지향 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럼 또 준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겁니다. 여기서 준거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성취 수준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즉, 학생들이 이미 설정된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성취 수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설정된 혹은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설정된 혹은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이 성취 수준에 비추어 봐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는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를 한 개 꿀을 들어주시는 거죠. 다른 학생들에 비해 얼마나 잘하였는가 혹은 못하였는가가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흐름으로 적어주신 100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정의 딱 간단하게 한 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준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내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준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어구 한 개를 들어서 적어주시면 완벽하게 준거지향 평가를 적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준거지향 평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규준지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선발적 교육관의 토대를 두고 있다면 준거지향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발달적 교육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만 제시될 수 있다면 누구나 의도하는 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능력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식이 잘못됐던 것뿐이다. 누구나 어떤 특정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면 누구나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 능력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이 능력의 차이는 다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수 학습 방법만 잘 제시된다면. 따라서 개인 차는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발달적 교육관이고, 이런 발달적 교육관에 따라서 평가 방식은 또 어떻게 된다? 준거지향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누구나 의도하는 어떤 제시된 교수 학습 방법만 제시된다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표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아동의 능력이 발달 변화 가능한 것으로 전제한다. 변화 가능하다. 선발적 교육과는 능력은 변화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가는 불가능한 능력, 변화할 수 없는 이 능력을 잘 파악해내는 거다. 특성, 그 수준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바로 평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더 잘 개인차를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다? 규준지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규준지향 평가는 이런 선발적 교육관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준거지향 평가는 능력은 변화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은 아동을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때 평가는 그 목표에 도달했냐 안 했냐를 적절하게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때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능력이 향상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평가라는 것은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 알아보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누구나 능력이 변할 수 있고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남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치에 잘 도달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그 평가가 알아보는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이 준거지향 평가는 이러한 발달적 교육관 아래서 나온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파악해 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런 준거지향 평가는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 앞에서 규준지향 평가는 보다 신뢰도가 더 중요시 여겨졌다면 말했죠.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타당도, 즉 내용 타당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자들만 잘 변별되면 된다. A라는 시험지를 오늘 치든 내일 치든 한 달 뒤에 치든 학생들이 그 A가 1등, B가 1등, C가 1등이라는 것만 언제 치든지 그게 잘 변별되면 된다. 거기서 신뢰도가 중요하다 했죠. 하지만 준거지향 평가에서는 신뢰도가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당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수업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의 내용이 의도했던 수업 목표를 잘 포함하고 있는지, 즉 내용 타당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평가 도구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해되죠? 평가 도구는 내용 타당도를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보다 준거지향 평가에서는 타당도가 훨씬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난이도와 용도를 보면 준거지향 평가는 학생들을 어떤 특정한 많은 인원에서 특정 학습자를 선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피드백을 해서 원하는 목표치에 더 도달해주기 위한 어떤 환류 작업으로 실시하는 게 바로 준거지향 평가의 특징입니다. 학습자가 어느 정도 목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다른 교사학습 방법을 통해서 그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원하는 목표치에 꾸준히 도달시켜야 되는 거죠. 평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치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결국 목적이 된다. 피드백하면 결국 준거지향 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 발달적 교육관은 피드백을 통해서 능력차 극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도는 피드백을 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이다. 용도다. 그러면 난이도는 어떠냐?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도달하지 않았는지 적절하게 변별해내기 위해서는 타당도의 감시인 것이 더 중요하다면 규준지향 평가와 같이 난이도의 문제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난이도가 중요한 건 아니다.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목표를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변별하는 타당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규준지향 평가와 같이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기준 지향 평가는 다양한 난이도가 상, 중, 하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분배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상중하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들어가야지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이 잘 변별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거지향 평가는 계속 말씀드린 게 학습자들의 이렇게 상중하 집단으로 잘 변별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다? 그 학습 내용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배우는 학습 내용이 어려운 상 수준의 학습 내용이라면 굳이 중하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그 배우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심화된 상의 내용이라면 시험은 굳이 중하의 수준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다. 상 위주로 나오면 된다. 배우는 내용이 오늘은 중 단계의 내용이었다면 모든 시험 평가는 중의 수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결국 난이도가 상중하로 고르게 분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분배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 기준 지원 평가와 같이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고려하는 건 아니다. 난이도보다는 타당도에도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용도는 뭐다? 피드백하는 게 수준을 잘 파악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기준 지향 평가는 정적 편포를 가정한다면 중거 지향 평가는 부적 편포를 가져간다. 이 부적 편포는 뭐냐면 이 정기 분포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잖아요. 낮고 양 사이드로 수치가 낮고 가운데 몰려 있는 거라면 부적 편포는 어디 잘하는 쪽으로 몰려 있는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낮은 수준의 집단으로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집단으로 학습자들이 몰려 있는 이러한 이러한 분포 편포를 부적 편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왜 부적 편포를 기대하냐면 결국 특정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해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실시하면 모두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이라고 치면 결국 모든 학습자들이 이렇게 이 100의 수준에 거의 도달하게끔 치우쳐지게 최대 목표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완전 학습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편포라고 하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정적 편포는 뭐겠어요? 그럼 정적 편포는 반대쪽으로 못하는 학습자가 많은 걸 정적 편포라고 그러고 부적 편포는 높은 수준 학습자로 모여 있는 거를 부적 편포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취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중거 지향 평가는 성취 결과가 부적 편포를 이룰 것을 가정한다. 이해되시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결국 피드백을 통해서 모두가 다 성취 수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부적 편포를 가져간다. 정규 분포 곡선하고는 다르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중거 지향 평가는 다 앞에서 다루었던 기준 지향 평가 비교해서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끊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